1박 2일 동안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 한국에 도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현직 수석 비서관의 옛 보좌진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검찰이 e스포츠 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협회장을 지낸 단체로 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첫 수사여서 주목됩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 검사장 등 관련자 4명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삼성 휴대전화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미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억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곧 도착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내리는데요. 바로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로 이동해서 한미 군 장병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공식 환영식은 오후 2시 반부터 청와대 경내에서 열립니다. 이에 따라 전면 개방됐던 청와대 앞길도 오늘은 제한적으로만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환영식에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란 의미를 살려서 미국 대통령의 입장곡이 연주됩니다. 이어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요.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핵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문제를 비롯한 통상 문제도 적극 거론할 걸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상은 친교 산책과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배려하면서 한식의 특별한 맛을 선보이기 위해 한우 갈비구이와 가자미구이, 송이 돌솥밥 등이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2박 3일간 일본 방문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쿄 요코다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극진한 대접속에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사업가 기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도쿄에서 성혜용 특파원입니다. 어제 회담이 끝나고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친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半世紀を超える日米同盟の歴史において、首脳同士がここまで濃密にそして深い絆で結ばれた一年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한껏 축혀 세웠습니다. You were the first foreign leader to visit me shortly after my election. And now it is my pleasure to join you in your homeland.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 부탁대로 납북 일본인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고 SNS에는 연일 사진과 글을 올리며 일본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와 함께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will not stand for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国際社会と緊密に連携してあらゆる手段を通じて北朝鮮に対する圧力を最大限まで高めていくことで完全に一致しました。 지난 이틀 동안 프로골퍼까지 동원한 황제 골프에 최고급 식사까지 과하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대접은 극진했습니다. 우경화와 군사대국을 추구하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현직 수석 비서관의 옛 보좌진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현 수석에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전명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 e스포츠 협회 사무실을 오늘 오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A수석의 보좌진이었던 윤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윤 씨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재승인을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2015년 e스포츠 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수석은 당시 e스포츠 협회 협회장이자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윤 씨 등 A수석의 보좌진에게 롯데 측 금품이 흘러들어갔는지도 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서 A수석 보좌진의 금품 수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지원금 등 금품이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의 대가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금이 A수석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를 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 핵심 인사 주변인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등 더 윗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늘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개입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남용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의 채용을 배제하고 댓글 공작에 투입되는 군무원에 대해 신원조사 기준을 마음대로 높여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실제 면접 과정에서 호남 출신 지원자에겐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 탈락시켰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고리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 검사장 등 관련자 4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현재 검사장급 간부가 구속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검사장과 이재영 대전고검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구속된 건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현안 TF 소속으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침을 정하는 등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 검사장이 사건 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까지 현직 검사 3명과 같은 TF 소속이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변 검사는 어제 영장 심사에 앞서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수사방해 국정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으로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인사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감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통해 남모 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지난 2일에는 이광구 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한주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8년 전만 해도 3명 중 1명꼴로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비율이 22.7%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자식 세대에 대해선 더 크게 늘었습니다.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응답은 8년 전엔 48.2%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29.5%에 그쳤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꼽은 답변이 45.3%로 절반에 육박한 반면 대기업 선호는 15.1%에 불과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선 국가기관과 공기업 선호 답변은 43.2%, 대기업은 18.7%였습니다. 일자리 불안에 앞으로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로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를 보건, 의료, 건강관리와 소득 지원, 주거 지원 등이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만 13세 이상 전국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삼성 휴대전화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미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건과 관련해 1억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상용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 측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2심의 패소가 최종 확정돼 삼성전자는 애플 측에 1억 1,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여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애플 측은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고 오타를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 등 자신의 특허 3건이 침해됐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삼성 측은 항소심 1차 재판에서 뒤집었지만 지난해 10월 다시 열린 항소심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다시 패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심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패소하게 됐습니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은 오늘 확정된 소송 말고도 디자인 특허 등과 관련한 소송이 한 가지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소송 또한 삼성전자는 2심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다만 4억 달러에 이르는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5월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서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탈당의 이유로 보수 대통합을 꼽았습니다.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당 명단에는 바른정당 창당 주역인 육선의 김무성 의원과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의원,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 등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호영 대행을 뺀 8명은 내일 탈당기를 내고 모레쯤 자유한국당에 일괄 복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탈당으로 11명의 의원만 남은 바른정당은 창당 10달도 안 돼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체제로 재편됩니다. 한국당은 탈당 의원 9명이 합류하면 116석이 돼 원내 1당인 민주당과의 의석차가 5석으로 줄어듭니다. 바른정당 잔류파들은 박인숙, 정운천 의원의 당대표 후보 사퇴에도 오는 13일 전당대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몇 명이 남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계속 가겠다.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갈 길을 가겠다는 유승민 의원의 독자 생존론이 활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바른정당은 끊임없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새누리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화록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관계자가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18대 대선 닷새 전인 2012년 12월 14일 새누리당의 부산 유세장입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준비한 쪽지를 읽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무성 당시 본부장의 발언으로 비밀 문서인 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관계자가 대화록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무성 당시 본부장의 발언과 2013년 1월 한 월간지가 공개한 대외비 문건 모두 2009년 국정원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전달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2012년 12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NLL 대화록 관련 정치적 논란이 일자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비밀 엄수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주둔지는 옛 광주 교도소였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현장 지휘관 진술과 수감자였던 시민 제보를 토대로 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을 시신 안매장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76명의 유해 중 일부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법무부 승인을 받아서 어제부터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C 김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자 10여 명이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땅에서 호미로 직접 흙을 걷어냅니다. 50cm가량 파내자, 수도관과 통신선 등 배관 5개가 발견됐지만 발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발굴 작업은 안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부터 시작됐습니다. 발굴팀은 정밀한 작업을 위해 전체 120m에 이르는 안매장 추정지를 40m씩 세 구간으로 나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매장 증언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발굴은 매일 1에서 1.5m 깊이로 조사됩니다. 최초 매장 이후 유해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장 흔적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유해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유해를 딴 데로 옮겨가지고 안 나왔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고. 관계자들은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첫 40m 구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안매장 흔적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해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숙청 사태와 오펙의 감산 합의 연장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오늘 뉴욕 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71달러 오른 57.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선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반대파 숙청 사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해지기 전까지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투자를 확대했다는 분석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감산 합의를 지지해온 인물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감산 합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유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펙은 이달 말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감산 규모를 내년 말까지 하루 180만 배럴로 재차 연장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즈는 4분기 브렌트의 평균 가격을 배럴당 $60로 전망했습니다.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제한 소식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주의 강세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방금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모습 그리고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정치부 김웅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 화면이 지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비행기는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을 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비행기 안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장의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미국 관계자들 또 경호 인력들이 나와서 현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장 그림을 보면 헬리콥터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미국 대통령들의 경우 해외를 순방할 때 그 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은 주로 미군 기지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일본 방문 때도 그랬고 일본 도쿄 인근의 요코다 공군 기지를 이용을 했었고 그 경호상 이유가 가장 큰 걸로 보이고요. 일단 저렇게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면 이제 헬기를 타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방한 이후에 지금 일정 절차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여기에서 오산 공군기지에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면 저희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장 영접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영접을 받은 뒤에 곧바로 캠프 험프리스, 평택 미군 기지죠.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을 해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 왔기 때문에 한반도 이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최근의 이런 정세에 대한 합동 정세 브리핑도 받을 예정이고 이후에 청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당초에 비무장지대 DMZ 방문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일정에 참여 들어있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DMZ는 뭐 가장 최근에 보면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DMZ를 방문을 했었고요.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상황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가장 어떤 긴장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상징적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일정에서는 캠프 험프리스 그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율이 됐고 또 1박 2일 방한 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고려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에어포스 원이 지금 도착하는 장소 아마 지금 에어포스 원이 그 정지를 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활주로에 착륙을 해서 공식 영접 인사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서는 장소를 보면 레드카펫이 깔려 있을 것이고 환영 인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 앞에서 내리면은 이제 저희 강경화 외무장관, 외교장관과 그다음에 그 마크 네퍼 주미 대사 직무대리 등 주한대사 직무대리 등 이런 미군 대사관 관계자들이 또 나가서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5년 만에 국빈 방한이니까 의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당초에 이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2014년의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외교부 차관급에서 나가서 이 환영을 영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직접 가고 얼마 전에 부임한 조윤재 주미 대사가 함께 가서 대통령을 직접 영접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장관급이 가는 자체가 사실상 최고의 예우를 하는 그런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 현장에서 예포 발사도 그 예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예포가 또 이 어떤 이 방문하는 상대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의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포 21발을 발사를 하는데요. 21발의 의미는 상대국의 주요 국가 원수에 대해서만 21발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예를 들면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장 그 이외 인사들의 경우 19발, 또 장성들 같은 경우에 뭐 삼성 장군이라고 하면 17발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 손님의 어떤 격에 맞춰서 예포의 발사 수도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빈 방한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전이나 행사 진행 등 아무래도 좀 대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국빈 방한이라고 하면은 크게 의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공항 영접에서부터 이제 장관급이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국빈 만찬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대통령 내외가 직접 같이 만찬에 참석을 하는. 마중을 나가죠 또. 그렇죠. 예. 마중도 나가고 공식 환영식이 또 청와대에서 직접 열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장을 할 때 그 대통령 찬가라고 이 미국 대통령 입장 전용곡이 있습니다. 헤일 투 더 치프라는 그런 음악이 있는데 그걸 특별히 이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 방문하는 그 입장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연주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일정 곳곳에 요소별로 이렇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그런 일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예. 지금 1박 2일 일정이라서 상당히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캠프 험프리에서 약 지금 시간을 보면은 한 2시간 정도가 채 있지 못할 것 같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지금 2시 반까지는 청와대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청와대 이동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동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오산 공군기지에 내렸고 저기서 평택까지 이동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처음에 화면에 볼 때 헬기가 대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의 전례를 보고 또 이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런 미군 관계자들의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헬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 것 같고요. 캠프 험프리스로. 예. 그다음에 거기서 서울까지도 또 헬기로 이동을 해야지 시간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순방을 하면서 그 대통령 전용기에 그 헬기도 2대 그리고 대통령 의정 차량도 2대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호상의 이유겠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해외 정상들의 경우 순방을 갈 때는 뭐 한 대씩만 딱 준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2대를 하면은 경호상의 그런 목적이 가장 이제 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캠프 험프리스 가 첫 일정인데 험프리스에서 이제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와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오후에 2시 반 정도에 한미 이제 공식 환영식이 있고 그 이후로 정상회담이 쭉 이어서 열립니다. 단독 회담이 있고 확대 정상회담이 있고. 자, 지금 상황은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려오기 전에 의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에어포스 원의 문이 열린 모습을 조금 전에 잠시 보셨습니다. 곧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기내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 경호원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장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대가 도열을 하고 있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의장대도 있지만 상당히 주변으로 경호 인력들이 삼엄하게 배치가 된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들의 이런 순방이나 방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호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문제입니다. 일단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 일정은 그 평택 미군기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군기지는 지금 해외에 주둔지가 있는 그런 미군 기지 중에서는 지금 평택 기지가 가장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하면은 한미 동맹 발전상의 상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취재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그 산지해에 있는 그런 주한 미군 기지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기지다 보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를 옮겨온 그렇죠. 것 같은. 네, 지금 화면에 강경화 장관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이 지금 나가 있고 그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조윤재 최근에 부임하신 주미 대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를 지금 다 안내를 해주고 있는 네네. 모습이고요.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이할 준비가 보니까 미군 진행되고 있고요. 군 관계자들도 있고 뒤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첫 방문이 이제 군 기지로 하고 또 이어서 평택도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군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이 현장에 나가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수 기자가 그 캠프 험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이 캠프 험프리가 사실 부지를 다 우리가 제공을 했고요. 맞습니다. 건축비의 거의 대부분을 또 우리가 다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지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부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 그런 비용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92% 그렇죠. 정확하게는 저희 정부가 부담을 했고 그래서 한미 동맹 발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항상 한국이 그렇죠. 조금 더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면 그런 좋은 이 한반도 상황을 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주한 미군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헬기를 타고 둘러보게 되기 때문에 헬기로 전체 그 넓은 부지를 한번 조망을 하면서 직접 올라가서 영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군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주한 미국 빈센트 브룩 제일 앞쪽에 그 군복을 입고 키가 큰 분이 계시잖아요. 좌측에 그분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 환영 행사가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또 환영 행사가 준비가 돼 있죠. 네, 공식 환영 행사는 이제 청와대에서 열리는 거가 이제 공식 환영 행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니까 여기서는 공학 영접 행사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이제 평택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 외교 장관 등의 영접을 받은 다음에 바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박 2일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서 사실 좀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려면 또 식사도 잘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특별한 또 메뉴도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회담을 할 때 보면 이전 방문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점심은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버거, 저녁은 일본산 쇠고기인 와규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그 한미의 어떤 미국과 일본 양국의 어떠한 이런 음식 재료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외교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세심한 준비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메뉴들이 다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질 테고. 메뉴에 다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식재료 하나까지도 상당히 세심하게 조율을 하고 사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요. 자, 2박 3일 동안 일본 방문해서 아베 총리와 같이 골프 라운딩도 있었고 그야말로 밀월 관계를 과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 뒤에 내려오시는 분이 마크 네퍼 주한 미 대사 직무대리죠. 지금 기내로 올라가서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점검을 하고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곧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의장대는 정렬을 모두 마친 상황이고요. 대부분 보면 경호 인력들도 다 제 위치에 주변 정리가 있어요. 주변 정리가 다 끝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첫
일본 방문 때 첫 일정으로 아까 질문한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하게 손을 흔들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이 사업가 시절에 한국을 서울을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 30여 년 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고 봤을 때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 당초 날씨는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날씨가 꽤 괜찮아요. 좋아요. 네. 오전만 해도 좀 하늘이 흐려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장의 화면을 보니까 햇살도 비치는 것 같고요. 아주 날씨가 쾌청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강경화 외교장관이 악수를 하면서 두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이방카 여사 모습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죠. 멜라니아 여사는 여사죠. 항상 저렇게 예. 선글라스를 끼고 내려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모델 출신 같고. 네, 지금 악수하시는 분이 조윤재 주미 대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악수한 분은 외교부 북미국장인 조그레 북미국장이고요. 외교부 인사들과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멜라니아 여사 네. 두 사람의 표정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상당히 밝아 보이고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미리 이제 다른 비행기를 이용해서 현장에 도착해 있는 모습이고 현재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 군사령관과 환담을 나누고 악수를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를 짚으면서 이제 네. 친밀함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미군 기지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이제 주한 미군들 또 주한 미군들의 가족들도 일부 나와서 이제 자국의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네, 환영을 하고 있겠죠. 환영을 하고 있을 예. 걸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거리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과 함께 헬기로 이동을 곧바로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동을 하는 모습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35분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헬기로 곧장 이동을 하는군요. 곧바로 이제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그 미군 장병들하고 오찬도 지금 준비가 돼 있죠. 네. 그 오찬을 함께 하고 정세 브리핑을 받고 하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국에 예. 보면 요코다 이제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연설도 하고 했는데 지금 평택 기지에 가서 어떤 연설이 이야기를 할 기회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그런 연설을 할지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트럼프 내외가 오산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특별한 환영 행사는 없이 곧장 전용 헬기로 평택 기지로 이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어떤 그 관문이었죠. 관문이죠. 예,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공식 일정은 이제 평택 기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자, 1박 2일 동안 좋은 성과가 우리 쪽에서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일본 순방을 마무리하는 어제 상황에서 트위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남긴 게 있어요.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훌륭한 신사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방문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표시를 한 그런 트위터를 올렸었고요. 예. 그 반면에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도 남겼는데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양국 간의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일본에서처럼 어떤 무역이나 통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한미 순방에서 일본과 중국은 2박 3일 방문 일정인데 우리는 1박 2일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이지만 사실 얼마나 밀도 있는 만남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 이번 일정을 보면 우리만 조금 상대적으로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한국을 소홀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국회 연설이 이제 내일 있고요. 있죠. 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국회 연설 일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은 출국에 앞서서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합니다. 네. 또는 그만큼 6.25에 동시에 참전했던 미군 또 한국군 이 용사들에 대한 그런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없는 일정들을 한국에서만 하는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예, 그만큼 또 우리나라를 존중하는 그런 일정들을 포함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오전에 도착해서 오후에 가는 상당히 알찬 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의식을 한 듯이 트럼프도 자기 트위터에 한국에서 국회 연설을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내용을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갈 때 마찬가지지만 그 국회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렇죠. 민의의 전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 연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영광이지만 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헬기가 곧 이륙을 할 걸로 보입니다. 문이 닫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그 예상했던 시간, 저희가 지금 그 알아본 시간으로 따져 보면은 12시 한 조금 넘어서 한 5분이나 이 정도 됐을 때 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에어포스 원이 지금 헬기로 갈아타고 지금 캠프 험프리스 사실은 뭐 그 굳이 헬기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캠프 험프리스로 지금 이동하기 직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 저 헬기로 타고 가면 일단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한번 순회 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새로 조성한 이 미군 기지의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주한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그렇겠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웅수 기자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헬기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을 해서 12시 50분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 한미 장병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또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이제 한미 양국군의 합동 브리핑을 받게 됩니다. 그 정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서울로 헬기로 또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로 이동해서 오후부터는 이제 계속 공식 환영 행사 청와대에서 그 다음에 단독 회담, 확대 정상회담을 거쳐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고요. 그 기자회견 이후에 저녁에는 청와대 내에서 이제 공식 국빈 만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우리 영부인 6께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제 국빈 만찬을 갖게 되고 만찬과 함께 각종 다양한 콘서트나 어떤 그런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관람을 하고 오늘 일정이 종료가 될 것 같고요. 예. 내일 오전에는 또 이제 주한 미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있고 이후에 국립현충원을 또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빡빡하게 채워진 일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평택까지는 약 10여 분이면 도착을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지금 헬기가 지상에서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곧 이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평택에 가면 또 수많은 그 주한 미군 장병들과 또 한국군 이제 장병들도 같이 또 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예,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그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어떤 이 한반도 안보 문제 또 해외에 파병돼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 이런 거를 이 뭐 어떤 보고를 상세하게 받고는 했겠지만 직접 이번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장을 직접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정확한 보고 또 현장을 점검하는 이런 기회는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본인에게도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또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호상의 이유로 헬기는 항상 저렇게 2대 또는 석 대가 뜨게 됩니다. 네. 지금 오산 공군기지 상황은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예. 네, 헬기가 이륙을 해서 캠프 험프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12시 조금 넘은 이 시간에 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방금 헬기로 갈아타고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자, 일단 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SBS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청와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은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2시 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면 개방됐던 청와대 앞길도 오늘은 제한적으로만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환영식에는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란 의미를 살려서 일반 행진곡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입장곡이 연주됩니다. 이어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요.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핵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문제를 비롯한 통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거론할 걸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상은 친교 산책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서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배려하면서 한식의 특별한 맛을 선보이기 위해 한우 갈비구이, 가자미구이 그리고 송이 돌솥밥 등이 만찬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이 전해드립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내놓으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7.15포인트 하락한 2542.26을, 코스닥은 3.16포인트 내린 700.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587억 원, 69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39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은행이 밀리고 있고 보험과 운수 장비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S도 사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국제유가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선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한 신세계도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3.4원 내린 1111.6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절기인 오늘은 전국에 차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사이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 사이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 지방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에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약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름 모습 보시면 현재 전국에 간간히 구름 지나고 있고요. 이 수도권과 충청도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차츰 남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밤사이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19도, 대구 18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